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과 디귿을 메테인과 아세트산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 들어가주면 되겠죠. 남는 건 아세트산이 될 테고 뒤쪽에 식초의 성분이라는 건 검산용으로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기억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 온도는 낮아져야겠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냉각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억번 맞는 보기. 니은번 기억과 니은이 모두 탄수화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의해야겠네요. 지금 빈칸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니은과 디귿으로 착각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니은과 디귿은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 맞지만 기억이 질산암모늄으로 탄소가 들어있지 않죠. 기억은 화합물이지만 탄소화합물은 아닙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 디귿번 매번 나오는 보기죠. 아세트산은 이름부터가 산이기 때문에요.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이 되고 액성을 묻게 되는 경우가 많죠. 디귿번 디귿의 수액은 산성이다. 맞는 보기가 됐고요.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화합물 A, B, C 그리고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보면서 바로바로 표시가 돼야 돼요. 하나를 잃고 두 번째 껍질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트륨에서 시작을 한 거죠. Na+고요. 다원자 이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수산화 이온이고 단일 결합을 하고 있죠. H와 2주기의 17쪽인 거니까 F가 들어가면서 HF 형태가 될 겁니다. 기억번에 나트륨 고체는 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2주기 원소는 지금 나트륨 3주기, 수소는 1주기고요. 산소와 플로린이 2주기, 두 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A와 D라면 나트륨과 플로린인데 Na+와 F-가 1대1로 결합하겠죠? 안정한 합물 AD 형태가 될 테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네요. 전체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금속과 금속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이군요. 금속 A의 원자량을 A라고 제시했네요. 주어진 조건들은 잘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수는 맞춰져 있지만 전하량이 빠져 있네요. 전하 균형으로 맞춰주면 되고 반응물 쪽이 플러스 2, 생성물 쪽도 플러스 2가 되도록 M에 2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기억번 M은 2인 거죠. 맞는 보기가 됐고요. B는 산화를 했기 때문에 환원제예요. 니은은 틀린 보기. B가 1몰이 모두 반응했다면 생성되는 A는 2몰이고요. 2몰이라면 2A g이 됩니다. 2분의 1 A가 아니라 2A죠.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네요. 동적 평형 상황은 물과 수증기를 함께 넣었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었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대로 그냥 물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증발을 하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겉으로 일정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문제의 조건으로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했고 읽을 때는 그러면 T2일 때 처음으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이후에는 물과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고 T2 이전까지는 겉으로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쌓였을 테니까요. 분모는 줄고 분자는 늘면서 늘어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기억번 C와 B는 같은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됐고요. 수증기의 양은 T2까지는 계속 늘어야 돼요. 처음에 물만 넣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점점 늘다가 T2부터 일정. 그럼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은 게 맞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율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같은 거니까 1이 되고요. 동적 평형 이전은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데 동적 평형 이전에는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발 속도가 커야 돼요. 분모가 큰 거니까 1보다 작은 겁니다. T1과 T3에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요. T1일 때가 1보다 작고 여긴 1인 거니까요. T1일 때가 작다라고 해야죠. T1일 때가 작다.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만 맞는 보기. 답 2번입니다. 5번은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화학 반응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몰 부피도 제시되어 있네요. 몰 부피가 24리터다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금속 M은 Wg인데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을 시켰으니까 M이 한 개 반응물로 Wg 모두 반응한 거예요. 생성되는 H2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480ml다. 몰 부피가 있었으니까 바로 24로 나누게 되고 조심해야 될 건 밀리리터인 거니까요. 20밀리몰 단위로 나오게 된 거고요.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선 질량을 몰수로 나눠줘야 되고 위쪽에 반응식을 통해서 수소 기체가 20밀리몰 나오게 되면 금속도 개수비가 1대1이죠.
얘가 20mm몰일 때 금속도 20mm몰 반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원자량 구하라고 한 거네요. 원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밀리몰, 밀리그램, 밀리리터 이런 밀리 단위에 다 익숙해야 돼요. 지금은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밀리몰 단위를 그대로 써줄 것 같으면 질량이 밀리그램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W g인 거니까 1000W 밀리그램입니다. 실전에서는 뭐 요 정도는 암산으로 답을 내셨어도 되고요. 50W가 되는 거고, 강조를 드리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몰농도나 중화적정은 밀리몰 단위를 정말로 좀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몰농도 파트의 문제나 중화적정 파트의 문제는 실험 과정이 쭉 주어지게 되는데 부피를 밀리리터 단위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억지로 몰로 바꾸려고 하면 귀찮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밀리몰, 밀리리터, 밀리그램 이런 상호 전환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사실 뭐 몰로 푸나 밀리몰로 푸나 괜찮았을 것 같은데 몰농도 파트나 중화적정 문제는 꼭 밀리몰 단위를 활용한 계산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50W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6번은 동위원소 문제네요. 원소 X,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표가 주어져 있고 괄호한 조건으로 원자량, 질량수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네요. 각각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원자량을 질량수와 동일하게 제시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자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원자량이 먼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비율을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무조건 암산을 해야 돼요. 63과 65 사이에 63.6이라면 63과는 0.6 차이, 65하고는 1.4 차이이기 때문에 3대7 내분점입니다. 대신 63에 가깝기 때문에 7대3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뭐 A는 필요하다면 70으로 구한 거고, 50대 50으로 1대1이라면 79와 81 사이에 딱 중간으로 들어가죠. Y는 80으로 대응이 되네요. 니은과 디귿을 먼저 풀게 됐네요. 디귿번 Y는 80으로 맞는 보기가 되고, A는 조금 과하게 풀었네요. 우리는 A는 70이라고 구해서 70이니까 당연히 50보다는 큰 거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보기를 먼저 봤으면 50보다 크냐 작냐 정도의 문제라면 63과 65 중에 어디 가깝냐 정도로 풀었어도 돼요. 우리가 항상 평균, 내분으로 구할 때는 가까운 게 많다. 지금 63과 65 중에 63에 가까운 평균값을 갖는 걸로 봐서 63이 많은 겁니다. 얘가 많다라는 건 존재 비율이 50%보다 크다는 거니까요. A가 50보다 크다. 니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전이었다면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디귿이 맞았기 때문에 기억은 안 풀었을 것 같아요. 니은이 틀렸고 디귿이 맞았다. 그럼 답을 2번. 그래서 기억은 풀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기억을 먼저 풀이하는 상황이었다면 산수가 조금 귀찮았을 것 같아요. 기억은 지금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를 y 79와 x는 65짜리에 대해서 비교를 시켰는데요. y는 원자번호가 지금 35, x는 29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라고 해주면 양성자수가 35에 중성자수 44가 되죠. 둘의 차이입니다. 양성자수가 29에 중성자수는 둘의 차이 36이 되는데 이렇게 둘 사이에 부등호를 넣으라고 해주면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려서 35 곱하기 36 대 44 곱하기 29가 되는 거니까 이 비율 관계를 양쪽을 따져서 정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제가 프리케미스토리 특강에서 화학을 위한 수학이라고 해서 화학에 필요한 수학들을 언급하면서 가비의 리를 등식 버전과 부등식 버전으로 나눠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보시면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국 비율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의 크기 비교라는 건 비율 비교인 거고, 근데 이 두 비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쪽을 기준으로 잡고 뭐 얘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모의 경우에는 지금 8이 늘었고요. 분자의 경우에는 6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분모 분자에 대해서 늘어난 것도 다시 한번 비율로 생각해 보면 4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을 여기에 더해서 늘려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는 특강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뭐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10% 설탕물이 있는데 어떤 설탕물을 넣었을 때 10%를 유지하고 싶으면 당연히 10% 설탕물, 즉 같은 비율을 넣어야지만 그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10% 설탕물이 있었는데 고농도를 넣는다. 그럼 농도가 진해질 테고 10% 설탕물보다 더 저농도인 애를 넣겠다. 그럼 농도가 묽어지겠죠. 즉 얘가 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율을 유지하려면 더해지는 애도 얘와 같은 비율이어야 되고요. 이 빨간색보다 더해지는 비율, 지금은 4분의 3인데 이 4분의 3이 큰 값이었다면 커질 테고 얘보다 4분의 3이 작은 비율이었다면 더해서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36분의 29는 결국 4분의 3과 비교해주면 되는데
4분의 3과 비교했을 때는 36분의 27, 그러니까 94, 36, 93, 27인 거니까요. 36분의 27이 4분의 3이에요. 근데 이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36분의 29는 더 큰 겁니다. 즉 36분의 29, 원래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4분의 3보다 큰 비율이었는데 그 자신보다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4분의 3을 더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작아져야죠.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비에리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그래도 수학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비에리가 A분의 B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같은 비율을 갖는 C분의 D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쓰는 건데, 물론 분모가 0이 아닌 가운데요.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어를 얘네 둘로 잡아서 어떤 비율이 있었는데 그 비율이 유지가 되도록 해주려면 분자 분모에 더해주는 애도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 설탕물이 뭔가를 더했을 때도 10%를 유지하려면 더해주는 애도 원래와 같은 비율 10% 설탕물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부등식 형태는 뭐냐면 만약에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은 게 아니라 얘가 컸다. 그러면 A분의 B 입장에서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가 되는 과정에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더해주는데 비율상 더 큰 애를 더해줬죠? 그럼 원래 있던 것보단 커지겠죠. 반대로 C분의 D 입장에선 C분의 D에서 뭔가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더해주는 비율이 원래 있던 비율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이 부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등식 형태로 쓴 거고 부등식 형태로 쓴 건데 이 아래 내용을 적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혹시 모르셨으면 이 가비에리는 생각보다 좀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요 등식이나 부등식 관계도 활용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부등호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번 보기는 예상대로 틀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7번 문제 보시면 2주기 원자 W부터 Z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원자과 전자수를 통해서 바로 각각의 원자들을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인 이주기원소 리튬이 될 테고 4개라면 탄소, 6개라면 산소, 7개라면 플루오린입니다. 기억번 W2I, Li2O는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결합 물질이죠. 고체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액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X2Z4, C2F4 요 정도는 안 그리고 풀었어야 돼요. 시험지 보시면 그려져 있으면 조금 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C2F4 정도면 C 2개, F 4개인 건데 F를 이렇게 양쪽으로 2개씩 결합시키고 나면 각각의 탄소 원자는 결합을 4개 해야 되니까 이중결합이 붙어야 되죠. 요런 그림 정도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야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게 맞고요. YZ2, OF2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이 시험지에는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그렸지만 OF2의 경우에는 SN4 기반의 구분형이에요.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극성인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니은번은 맞는 보기고 실전에서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보기 모두 원자가 대응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도 니은, 디귿을 맞았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8번 홀전자수와 전기음성도 사이의 관계인데 11번부터 17번 사이에서 대응을 시키래요. 나트륨부터 염소까지 아르곤을 제외한 3주기 원소에서의 대응이고 홀전자수는 정확히 암기하고 있고 전기음성도는 11번부터 17번까지 예외 없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즉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같이 커지게 됩니다. 홀전자수가 0인 건 2쪽과 18쪽인데 아르곤을 제외하고 풀고 있으니까 A는 마그네슘이 되고요. 마그네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다? 그럼 마그네슘 왼쪽인 거니까 나트륨밖에 없어요. 홀전자수가 하나인 건 검산입니다. 홀전자수가 3개인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15족밖에 없기 때문에 인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인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건 인의 오른쪽 황과 염소밖에 없어요. 황, 염소로 가면서 커지게 되고요. 홀전자가 2개, 홀전자가 하나인 건 검산입니다. 간단하게 대응이 되는 상황이고 기억번에 B는 염소 비금속 원소죠. 기억 틀린 보기.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은 1쪽에서 가장 크겠죠. 1차에서 2차로 급격한 증가를 하게 되니까요. C에서 가장 큰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원자과 전자수 6개, 5개 D와 E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6개, 5개로 D에서가 크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조건을 줬고요. 2, 3주기라면 16개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만 2, 3주기일 때도 이렇게 분수 형태의 자료는 생각보다 하나하나 대응을 시키는 것보다 한 번에 분수 형태로 쭉 쓰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2주기 연속 8개 중에 4개의 대응이라면 하나하나 대응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에 쓰게 되고요. 뭐 워낙에 자주 쓰는 애들이잖아요. 원자과 전자수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까지 커졌다가 18쪽이 0이 되고요. 홀전자수는 1, 0, 1, 2, 3, 2, 1, 0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원자과 전자수와 홀전자수의 조합이 같아지는 건 리튬과 네온이 있는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1자리는 리튬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 자리가 리튬이 되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뭐 빠르게 할 수 있죠 여러분. 1, 2, 2, 2, 3, 4, 5가 됩니다.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물론 지금 리튬만 물어봤으니까 바로 1이라고 하겠죠. 리튬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2지만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1s에 해당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2가 되고요. 2분의 1은 하나밖에 없나 보네요. 탄소가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3분의 1은 얘 때문에 2개가 되면서 조건을 준 거군요. 3분의 1은 여기도 있고 3분의 1은 이쪽에도 있어요. 즉 붕소와 산소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2개인 건 붕소가 됩니다. 붕소가 2p에 하나가 들어가면서요 1s와 2s까지만 꽉 채운 거죠. 그럼 남은 이 Z는 산소, 요 3분의 1을 만족하고 있는 건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산소는 참고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요 3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했듯이 1, 2, 2, 2, 2, 3, 4, 5의 형태입니다. 대응 빠르게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기억번에 A는 1이 되는 게 맞고요. 니은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예요. 지금 2개가 아니라 그냥 들어있는 거죠. 3과 3다. X쪽에서가 큰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네요. 니은번 틀린 보기.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Z는 2P에 4개, 산소는 2P에 4개고요. X와 비교하라고 했네요. 탄소는 2P에 2개예요. Z가 4개, X가 2개인 거니까 표시해 주면서 2배인 걸 확인해 주면 됩니다. 디귿번도 맞는 보기. 뭐 대응을 시키고 나면 보기는 쉽게 풀이가 되는 문제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10번은 A 수액을 만드는 실험, 몰롱도 파트에서의 문제인 거고요. 항상 몰롱도 중화적정은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우리가 몰롱도와 중화적정 파트의 문제는요, 실험 과정과 결과가 제시되면서 길게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최악의 습관이 대충 한번 읽고 상황 파악해서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서 풀겠다. 즉 2번 읽으면서 푸는 게 정말로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번 읽지 않도록 항상 집중해서 한 번 읽으면서 자료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답을 내야 되고, 제일 먼저 눈이 가야 될 건 이렇게 실험 과정이 제시되는 긴 문제는요, 지금은 짧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길면 진짜 2번 읽는 게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실험 과정을 읽기 전에 아래쪽에 실험 결과 및 자료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은 없지만 보통 실험 결과 및 자료가 아래쪽에 있으면요, 아래쪽을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준 게 아닌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에서 용액의 농도가 1몰 농도다, 그런 걸 좀 악의적으로 저 밑에 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쭉 읽어 나가다가 중요 자료가 밑에 있으면은 조금 시간을 많이 비효율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습관이 중화적정 문제나 몰롱도 파트, 이렇게 실험 과정이 주어지는 문제는 실험 결과 및 자료를 보면서 실험 과정에 초반부 자료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써야 되고요. 어쨌든 시선이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겠죠. 지금 W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시작하는 A 고체의 질량이 W인데 이 W만 구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몰롱도하고 이제 중화적정 파트에 조금 달라지는 건, 몰롱도 파트는 이제 용질의 양에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항상 다른 것보다는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중화적정 파트는 그 용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화점에서 아세트산의 몰수와 NaOH의 몰수가 같다, 이걸 통해서 문제 풀이가 되는 거고요. 둘 다 공통점은 기본 단위는 밀리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풀려면요, 중간중간 자료 정리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상황 파악을 하면서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용질의 양을 밀리몰 단위로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지만 조금 더 편한 풀이가 돼요. 이 문제도 만약에 제가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눈이 가서
실험 자료나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없었고요. 그래도 구하라는 건 확인하는 거죠. W를 구하라고 했구나.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읽어보면 화학식량은 4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용질인 A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데 Wg이자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좋겠죠. 1000W를 40으로 나눠서 25W 밀리몰이 됩니다. 밀리몰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밀리몰은 단위를 안 붙이고요. 밀리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위를 붙여줘야 돼요. 지금은 Wg이자 25밀리몰. 물에 녹여서 X몰 농도 A수액 100ml를 만들었다. 그럼 100ml에 25W 밀리몰이 들어있는 거고요. 어차피 X는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A의 양에만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 중에 20ml만 취했으니까요. 5분의 1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그럼 5분의 1에 해당하는 5W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눈금까지 물을 넣어서 Y몰 농도 수액을 만들었다. 그러면 100ml에 5W가 들어있는 거죠. 처음에 20ml에 들어있었는데 100ml가 될 때까지 희석을 한 겁니다. 물을 넣어서. 여전히 A의 양은 바뀌지 않았고, 이렇게 Y몰 농도 수액 100ml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50ml만 가져왔죠. 절반만 가져왔으니까 2.5W를 가져온 거고요. 처음으로 A를 더 넣었네요. A를 15를 더 넣었고, 이랬더니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20mm몰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20mm몰이 된 거니까요. 얘가 5mm몰이어야 되고, 5mm몰이 되려면 W가 2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를 쭉 하면서 읽고요. 우리가 뭐 물 키는 과정에선 용질의 양이 바뀌지 않는다. 일부 취할 때는 그 용액의 부피에 비례해서 용질의 양이 같이 취해진다. 뭐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2를 더해서 20이 되니까 얘가 5다. W가 2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W만 구하는 게 아니라 X하고 Y까지 구하라고 했으면은 중간에 X하고 Y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식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식을 쓰는 건 처음에 W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X나 Y까지 다 구하라고 했으면 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접근했을 것 같은 게, 화학식량은 일단 나눠서 몰수는 25W라고 썼을 것 같고요. 이걸로 X몰 농도 100ml를 만들었으니까 X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X까지 포함해서 식을 쓰겠죠. 25W는 100X라고 썼을 것 같고, 나를 읽으면서는 X몰 농도 20ml, 그럼 20X를 가져와서 실험하는데 그게 지금 100Y가 된 거죠. 100ml인데 Y몰 농도니까요. 100Y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다에서는 50Y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여기에 15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20을 만들었다. 여전히 A의 양에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A만 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X하고 Y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써봤습니다. 처음에 25W인데 그게 100X였고, 이 중에 20X만 가져와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100Y였고, 다시 이 중에 50Y만 가져와서 실험을 했는데 15를 더해서 20이 됐다. 이런 식이겠죠. 뭐 이렇게 풀었다면 XY도 다 구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조금 과하긴 하지만 뭐 XY까지 확인을 해보면요. 이 자리가 5가 되려면 Y는 0.1이어야 되고요. Y에 0.1 대입하면 10이죠. 그럼 X는 0.5여야 되고요. X에 0.5 대입하면 50. 50을 만들려면 W는 2여야 됩니다. 얘도 그닥 복잡하진 않네요. 다만 X하고 Y를 구했다 정도, 조금 더 과하게 풀었다 정도인 건데 W가 2라는 걸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기본은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단위는 밀리몰 단위를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준 거예요. W가 2인 거니까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1번 문항 보시면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N은 주양자수, L은 방위양자수라고 되어 있네요. n 플러스 L 값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n 플러스 L 값이 1과 2인 건 하나씩이고, n 플러스 L 값이 3과 4인 게 2개씩입니다. 2인 건 2S밖에 없고요. 그래서 2S 전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3인 건 2P와 3S, 4인 건 3P와 4S인데 문제의 조건으로 2, 3주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아래쪽은 3P 전자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2, 3주기 원자에 대해서 ES에 들어있는 전자수라면 리튬에서만 ES에 하나니까 1이지, 리튬 이후에는 ES가 다 채워진 거죠. 바닥상태, 들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리튬만 1이고 나머지는 다 2네요. 근데 이게 리튬이라고 해버리면 2P나 3S는 안 채웠으니까 0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1이면 3P에 채웠는데 2P와 3S를 하나도 안 채웠다는 게 모순이죠. 뭐 이런 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A가 1이 되면서 리튬이 되면 모순이기 때문에요.
리튬만 아니라면 전부 다 2인 거니까 A가 2라는 걸 먼저 찾게 됩니다. A에 2를 대입하고 나면 3P의 전자가 2개 있는 건데요. 3P에 2개 있다면 3S까지 고려하면 3주기의 원자가 전자 4개짜리 14족이죠. 규소라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규소는 2P와 3S를 다 채우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6개 2개를 더해서 8개. 그럼 B는 4가 되고 3P에 4개라면 3S 2개까지 포함해서 3주기의 원자가 전자가 6개인 황이 되는 거고요. 2P에 4개라면 2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6개인 산소가 되겠네요. 2P에 4개라면 2S 2개까지 고려하면 원자가 전자 6개, 2주기 원자가 전자 수 6개인 16족 산소입니다. 대응을 쭉 시킬 수 있고, 이 문제는 풀이하면서 너무 이 표기라든지 풀이 과정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 X하고 Y 그리고 M 플러스 L에 대해서 이 표가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로 심지어는 이 XY 기호랑 AB, EBA까지 똑같은 형태로요. 동일한 문제가 작년 시그니처 문제에 있더라고요. 작년 시그니처 문제 XY 표기법이나 AB까지 동일했고 이 표의 형태까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Z는 다르지만 XY 원자까지는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 우연이겠죠. 어쨌든 비슷한 거의 동일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지금은 뭐 대응이 편하게 된 상태고요. B가 2A, 그렇죠. B가 4고 A가 2인 거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X와 Z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둘 다 16족으로 원자가 전자수가 6개로 같은 겁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n-L 값이 2인 전자수, n-L 값이 2라고 해주면요. 2 빼기 0으로 2S이거나 3 빼기 1로 3P이거나 4 빼기 2는 3D니까 안 되죠. 그래서 2S와 3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Z와 Y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Z는 황인 거니까요. 2S는 다 채우고 3P에 4개예요. 6이 되고요. Y는 규소인 거니까 2S는 다 채우고 3P엔 2개만 있습니다. 4개가 되네요. 4와 6인 거니까 1.5배, 2분의 3배 차이로 Z가 큰 거고요. 앞뒤 주어만 주의해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2번 문제 보시면 원소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O와 F, NA와 MG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원자가 전자수를 비롯해서 자료들이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는 자리를 잡아주고요. O와 F가 있고 주기를 바꿔서 NA와 MG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수 대응을 시켜주면 F, O, MG, NA의 순서입니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과 니은을 대응시켜야 되네요. 일단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써보긴 할게요. 원자 반지름은 NA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큰 거니까요. MG, O, F의 순서고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큰 거죠. O, F, NA, MG의 순서입니다. 이런 건 많이 연습을 했지만 결국 자료가 많은 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은 3개의 자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W입니다. W를 대응시키면서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W는 최소한 2보단 커야 되죠. 그럼 F와 O 중에 골라야 되고 F냐 O냐의 문제에서 O라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지금 O라면 이온 반지름이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르겠지만 W가 O가 되는 순간 양쪽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W가 제일 큰 쪽이 한쪽은 있어야 돼요. O가 제일 큰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W보다 큰 애가 있고 여기도 W보다 큰 애가 있기 때문에 W가 산소라면 산소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다라는 걸 어느 쪽에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W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W가 산소가 아니라 플로린이라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W가 플로린이다. W 자리를 찾고 나면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대응이 될 수 있는 게 이 자리가 W라고 했을 때는요. W보다 큰 애들이 다인 거니까 여기는 괜찮은 상황이죠. 근데 이온 반지름에서는 W가 지금 F인 건데 얘보다 큰 애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즉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라면 W가 F인데 F보다 큰 게 2개라는 게 모순입니다. 즉 얘가 원자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가 이온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W가 F라고 했을 때 더 큰 거 X는 산소네요. X가 된 거고
Y와 Z가 남았죠? Y와 Z는 원자 반지름으로 대응시키면 되겠네요. 원자 반지름이 Z가 큰 거니까요. 원자 반지름이 큰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Y로 들어가 주게 되면 이 원자 반지름을 통해서 마지막 대응까지 됐습니다. W가 세 군데 있어서 W로 시작했고요. 뭐 다른 방식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보통 풀이할 때는 제일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W를 활용해서 대응을 직접 시켜줬고, 이런 식의 문제는 대응시키는 순간 보통 문제가 끝나 있는 거죠. 보기들은 좀 편하게 풀이할 수 있어요.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냐?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고요. 니은이 이온 반지름입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W와 X는 같은 주기 원소가 맞고요. 니은은 맞는 보기. Z와 Y에 대한 원자과 전자 유효액 전하는 원자과 전자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Y가 큰 거기 때문에 Z가 크다.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 개수를 맞추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의 이동, 전하 균형 이 세 개를 다 맞춰야 되고요. 일부 제시된 자료가 있으면 셋 중에 어디에서 시작하든 관계없이 제시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뭔가 채워나가면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생자로 전체를 맞추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 이동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산화수를 매기고요. 얘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두면 플러스 5,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두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구리는 2가 증가했고 질소는 3이 감소했어요. 이 증가와 감소도 간단하게 검산하는 습관이고요. 육전자 반응으로 맞춰야겠죠? 구리 3개 움직이도록, 질소는 2개 움직이도록 해주면 됩니다. 구리가 3개 움직이도록, 질소는 2개 움직이도록. 산소가 6개인데 2개만 썼기 때문에 4개가 더 필요하고요. 수소가 8개인데 8개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의 이동, 전하 균형 중에서 안 쓴 거 하나를 마지막에 검산용으로 쓰셔야 돼요. 저는 전하 균형을 안 썼기 때문에요. 전하를 확인해 보면 반응물 쪽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8, 즉 플러스 6이고요. 생성물 쪽도 플러스 6인 거니까 전하 균형이 저절로 맞은 걸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잘 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A와 C의 합은 3과 8을 더해서 11이고요. B와 D의 합은 2와 4를 더해서 6이네요. 11분의 6 형태로 정리가 되고 답은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중화적정 실험. 앞에서부터 언급을 했지만 중화적정 실험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풀이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중화점까지 아세트산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몰농도 파트에서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일부 취할 수도 있고 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세트산의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초점을 맞춰서 중화점까지 쭉 쫓아가고, 그 중화점에서 아세트산의 몰수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와 같다라는 거죠. 둘 다 일가산과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그냥 중화점까지 들어간 아세트산의 몰수,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몰수와 같다. 단위는 밀리몰 단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 항상 좋은 습관은 실험 결과 쪽을 먼저 보면서요. 실험 결과나 자료를 보면서 실험 과정에 초반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시선이 아래쪽에 온 김에 구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가에서 아세트산 100g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아세트산 수용액 100g 기준으로 아세트산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세트산 적정을 하는 거니까요. NaOH의 몰수로 아세트산의 몰수 구하고 질량으로 올라왔으니까 화학식량 곱해주면 될 것 같다. 분자량은 60이라고 주어졌는데 알고 있는 자료고, 또 하나 이제 실험 과정을 읽으면서 신경을 쓸 건 밀도죠. 정말로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밀도가 눈에 보이면요, 이게 몰농도든 중화적정이든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밀도를 D라고 주는 순간, 숫자로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문자로 주는 순간 아래쪽 보기를 보면서 밀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밀도의 위치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죠. 근데 지금은 관계가 없는 게 밀도에 이제 1 대입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밀도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기 위해서 1을 대입해 보게 되는데, 1을 대입했을 때 얘네 둘은 3분의 5 숫자가 똑같아 보여도요, 어차피 D에 1 대입하는 순간 3분의 5AV, 3AV분의 5, 그러니까 AV의 위치로 어차피 둘이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 보기까지 확인한 건 D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가 구별이 되냐의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실전이었다면 무조건 D에 1 대입하고 풀어야 됩니다. 뭐 나중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D를 살려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전이었다면 무조건 D에 1 대입하면서 풀이를 이어나갔어야 되고요. 그럼 밀도가 1짜리 아세트산 수액을 준비했고 구하라는 거 확인하면서 아세트산 수액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었는데 20ml는 빨리 20g으로 이제 바꾸고요. 20ml이자 밀도가 1이면 20g이죠. 그럼 아세트산 수액 20g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거네요. 그럼 뭐 어느 정도 풀이의 방향도 정해진 게 20g을 가지고 실험했으니까 2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나 질량이 구해지겠죠. 근데 구하라고 한 건 100g 기준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5배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아세트산이 얼마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바로 적정을 하네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NaOH의 몰수가 아세트산의 몰수일 텐데 중하점에 도달할 때까지 A몰 농도의 NaOH가 적정에 사용된 부피가 Vml입니다. 그러면 NaOH의 몰수이자 적정에 사용된 NaOH의 몰수이자 지금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AV 밀리몰이고요. 한 번의 식을 써줄게요.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그냥 곱했기 때문에 밀리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아세트산의 몰수이기도 한 건데요. 여기에 60을 곱해봤자, 즉 분자량을 곱해봤자 아직은 질량이 그램 단위가 아니라 밀리그램 단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1000으로 나눠야지만 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또는 이 실험에서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잘 쫓아오시죠? 아세트산의 몰수는 NaOH 몰수로 구할 수 있고요. 60 곱하면 밀리그램 단위가 나온 거니까 1000으로 나눠서 그램 단위로 맞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만 않으면 되죠. 이게 지금 실험에서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20g 기준이 아니라 나는 가해 수액 20g 기준으로 요만큼 들어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가해 수액 100g 기준이잖아요. 100g 기준이 되려면 20g이 아니라 100g인 거니까 그냥 5배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뭐 1000분의 300인 거니까요.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1000분의 300, 10분의 3AV가 됩니다. 물론 D에 1 대입한 거기 때문에 10분의 3AV가 D에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걸 찾아야 되고요. D에 1 대입했을 때 10분의 3AV, 지금 2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죠. 실전에선 무조건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밀도를 살려서 풀이한다면 어떤 게 좀 부담이냐면요. 밀도가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밀도를 살리는 순간 이 자리가 20dg이 돼요. 정확한 풀이는 20dg. 그러면 100g에 들어있는 게 필요한데 나는 20dg에 들어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문자 하나가 들어가면 아까 그냥 20g일 때는 뭐야 구하라는 건 그냥 마지막에 5배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문자를 이용한 산수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20D라고 나오는 순간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얘에서 얘가 되려면 20D분의 100배 즉 D분의 5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D분의 5배다 이런 게 좀 수학적으로 좀 산수죠. 이게 산수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바로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비례식을 쓴다거나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 과정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20dg으로 쓰게 되면 중간 과정은 똑같고요. 이 마지막 100g 기준으로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20dg 안에 아세트산의 질량이 이만큼이었고 100g은 얘를 얘로 바꾸는 과정에서 20D분의 100배라고 하셔도 되고 20D를 100으로 바꿨으니까요. 또는 숫자가 100이 맞춰지려면 5를 곱해야 되고 100이 되기 위해선 D는 없애야 되니까 D분의 5배라고 해서 이걸 바로 D분의 5라고 써도 되죠. 어쨌든 계산해주면 얘가 5가 나오게 되고 숫자는 1000분의 300인 거니까 10분의 3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분모의 D, 분자의 AV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D를 살렸다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밀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그나마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2를 곱해서 질량이 나온 거지 밀도가 주어지는 문제에서 이게 질량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밀도와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로 바꾸라는 건데 20D가 아니라 이게 20g이었으면 D분의 20ml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거거든요. 근데 밀도가 분모로 들어가면 진짜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뭐 나만 정정당당하게 풀 필요가 계속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기들을 확인하면서 D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보기 5개가 구별이 되면요 D를 무조건 1로 두고 풀어야 됩니다. 물론 연습할 때는 정석적인 방식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14번 답 2번으로 내줄 수 있고
15번 문제 보시면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부터 Z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읽으면서 이주기에 동그라미 치고 옥텟에 동그라미 치면서 CnOF 중에서 골라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게 되고요. 이런 연습 많이 했죠. 후보군을 줄이는 연습하는 건데 세 종류의 원소로 3원자라면 XYZ가 한 번씩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빨리 대응이 돼야 돼요. FCn과 NOF로 대응이 돼야 되고, FCn과 NOF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수, FCn의 경우에는 7과 4와 5인 거니까 얘네요. 얘가 16이고요. NOF는 11에 7을 더해주면 18입니다. 지금은 16인 거니까 이걸 확인하면서 FCn이 맞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F와 C와 N의 조합이에요. O는 없이, 원래는 CnOF였지만 이제 FCn 중에 골라야 되고, 두 개로 네 개가 되는 건 너무 많네요. NF3, N2F2, C2F2. 뭐 이걸 다 해보긴 조금 귀찮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세 개나 되니까 아래쪽을 보게 되는데 5개의 조합이다. F와 C와 N을 통해서. 그러면 CF4가 바로 생각나게 되고, 중심원자가 2개일 때는 양쪽에 같은 수가 붙게 되니까요. 지금 5라고 했을 때는 중심원자 하나에 F 4개가 붙는 CF4를 생각하게 되고, 이걸 간단하게 원자과 전자수로 검사를 하겠죠. 7, 4, 28에 4를 더한 거니까 32가 맞으면서요. 뭐 아마 얘가 조금 경우의 수가 3개로 더 많아지게 되니까 얘를 먼저 보면서 5개라면 CF4를 떠올리게 되고 32가 맞는 순간 얘가 잘 들어갔구나. 그러면 X와 Z 중에 C와 F를 골라야 되면 남아있는 Y가 N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N2F2, NF3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도 좀 귀찮더라도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NF3라면 21과 5를 더해서 26이 잘 맞죠? 얘가 지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N2F2였다면 14에 10을 더해야 되니까 24가 됩니다. 지금은 원자과 전자수의 조합을 만족하는 건 FCN, NF3, CF4의 형태로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기억번의 가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안 그래도 되겠죠? 중심원자 탄소가 단일결합, 삼중결합을 하면서요. SN2기반 직선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중심원자예요. 나에서는 N의 한 쌍이 있고요. 다에서는 Cn은 없습니다. 나에서가 크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것. 얘네 둘은 SN4기반으로 삼연체 구조, 삼각불형이 되면서 둘 다 입체 구조로 동일 평면에 있지 않아요. 지금 직선에 해당하는 직선형 구조인 FCn이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요. 한 가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6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수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pH나 pOH 관련 계산이에요. pH-pOH는 정말로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더해서 14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해서 14가 되기 위해선 하나가 1 커지면 하나는 1 작아지는, 또는 하나가 n 커지면 하나는 n 작아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pH와 pOH의 관계는 n 커지면 n 작아지는 관계.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라면요. 이건 P스케일이고, 농도라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니까 하나가 n배 되면 하나는 n분의 1배가 되는 뭐 이런 관계죠. 그래서 한쪽이 10의 n승배가 되면 한쪽은 10의 마이너스 n승배. 그래서 농도가 주어졌을 때랑 이렇게 P스케일, pH와 pOH가 주어졌을 때 변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부피와 몰수를 줬기 때문에 진짜로 주고 싶은 건 농도에 대한 자료겠죠. H3O 플러스의 양, 즉 H3O 플러스의 농도에 대한 자료를 주고 싶은 거고요. 많이 했어요. 이런 자료들은 비교를 해주는 게 좋고요. 몰수는 50배, 부피는 20분의 1배예요. 그러면 농도의 경우에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도의 부피를 곱해서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부피가 20분의 1로 줄었는데도 몰수를 50배까지 하려면 곱해주는 게 지금 1000배, 즉 10의 3승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00배로 농도 차이가 나야지만 부피는 20분의 1로 줄었더라도 곱해서 50을 맞출 수가 있겠죠. 또는 그냥 부피분의 몰수라고 해서요. 20분의 1과 50이 몇 대 몇인가를 따져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몇 배가 됐냐, 이 비율 관계로 많이 풀게 되고,
항상 몰수가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 거잖아요. 근데 부피가 20분의 1배로 줄었는데도 몰수를 50배나 늘리려면 농도가 훨씬 더 고농도인 건데 지금 20분의 1로 줄었던 걸 50배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1000배인 겁니다. 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3승배가 됐다는 건 pH는 3만큼 줄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려오면서 pH가 3 줄어든 거예요. 근데 항상 pH가 3 줄어들면 이게 3 작아지면 이건 3 커진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올 때 앞에 건 3 커지고 뒤에 거는 빼주는 건 3 줄어들었으니까 알자로는 이 둘의 차는 6만큼 벌어지게 된 거죠. 원래 x만큼 차이가 나는데 얘가 3 커지고 얘는 3 작아졌으니까요. 간격이 더 벌어진 거고 3과 3 더해서 6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6이라고 찾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도 pH, 우리가 보통 pH 분석을 하니까 pH를 찾을 때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둘의 차이는 중성일 때, 즉 둘 다 7일 때 0인 걸 기준으로, 중성이라면 0인데 지금 6 차이가 났다는 건요, 항상 한쪽이 n 커질 때 한쪽은 n 작아지는 관계인 거니까 이렇게 6 차이가 나려면 3 커지고 3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6을 다시 3과 3으로 나눠서 중성 기준으로 3이 작아진 거니까 3다. 마찬가지로 10이다. 그럼 중성이었다면 0이었을 텐데 둘 다 7인 거니까요. 6 커지고 6 작아진 거니까 중성에서 6이 작아지면서 1이 되는 거죠. 요 pH와 pOH의 차이, 또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의 비율, 그래서 pH나 pOH는 보통 이렇게 차를 주고 절대값 취할 때도 많고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는 비율을 주게 되는데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빠르게 이렇게 자료 정리를 통해서 pH 수치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한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 기억번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 지금 4와 2를 잘 찾았으면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둘 다 pH가 7보다 작죠. 가와 나는 모두 산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다 푼 거였군요. x는 6이기 때문에 x는 3이 아니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보시면 이주기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고요. 가부터 라에서 W부터 Z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CNOF, 이주기의 옥텟 만족인 거니까요. CNOF 중에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대응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W2나 X2라고 되어 있을 때 N2, O2, F2 중에서 대응을 시키면 되고요. YW2는 옥텟 만족 조건이라면 CO2 또는 OF2입니다.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를 보면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으면 대응이 빨랐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유분의 비공유, 그러니까 공유분의 비공유 형태로 많이 대응을 시키는데 지금 그거의 역수인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대응시키려면 N2O2, F2를 써야 되고 얘는 CO2, OF2를 쓰는 건데 그러면 그나마 좀 적은 CO2, OF2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얘가 CO2, OF2 둘 중에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얘가 정말로 특별한 애잖아요. 이 공유, 비공유 비율에서는 얘가 워낙 특별한 거고, 기억나시죠? OF2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4가 되는데 그 값이 화합물에서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얘는 결합선수 2개, 비공유 8개가 되면서 4가 나오는데 이 값이 최대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걸 뒤집었다? 그럼 만약에 OF2가 들어갔다면 이 값이 최소였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있죠? 이렇게 더 작은 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OF2가 들어가면 모순이에요. OF2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화합물에서 최대인에 4로 최대인 건데 그러면 뒤집은 거는 최소가 돼야 되는데 OF2였다면 그것보다 더 작아지는 걸로 봐서 OF2는 아니다. 그럼 CO2라고 확정을 하게 되면 CO2는 뭐 어느 정도 암기도 돼 있죠? 4분의 4거든요. 공유도 4, 비공유도 4. 물론 이제 우리 이걸로 해볼게요. 정확히 비공유분의 공유라고 해주면 산소 때문에 비공유 4개, 공유전자 쌍수는 중심원자의 결합선수. 그래서 4분의 4 형태로 1인 거고요. 그러면 상대값이라고 했는데 이 값들은 실제 값을 다 2배 한 거네요. 2배에서 1이 나오려면 얘는 2분의 1. 2배에서 3이 나오려면 2분의 3. 2배에서 1이 나오려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미 CO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검산이 되겠네요. W2는 O2가 될 텐데요. O2의 경우에는 머릿속으로만 해도 되겠죠? 공유 2개, 비공유 4개. 2와 4니까 2분의 1이 잘 맞아요.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럼 얘는 F2냐 N2냐의 문제에서 N2라고 해주면 삼중결합, 비공유 2개인 거니까 N2가 잘 맞네요. N2라면 결합 3개, 비공유가 2쌍인 거니까요. 2분의 3이 맞고요. 만약에 F2였다면 공유는 하나, 비공유는 6이 되기 때문에요. 전혀 안 맞는 숫자죠. N2인 거고요. 그럼 X2는 N2, Y가 지금 C인 거니까요. Z는 F가 되면서 N2F2가 되는 거고, 이것도 2분의 1이 검산이 되겠네요. N2F2는 머릿속으로 있으면 좋겠죠. 잘 안되면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F가 하나씩 붙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중결합으로 붙는 애거든요. 그러면 결합이 4개에 비공유는 3, 3, 1, 1 해서 8개가 되니까 8분의 4 형태로 2분의 1이 잘 맞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산이 되겠네요. 대응이 잘 된 상황이고요. 기억번 가와 다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같은 거냐? 탄소에는 비공유 쌍이 없죠. 산소에만 2개씩 있으니까 4쌍으로 가와 다해서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같은 겁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 같은 원자간 결합이 있어야 되고요. O와 O 사이의 결합, N과 N 사이의 결합. 여기서도 N과 N 사이의 결합이 있으니까요. 무극성 결합이 있는 건 CO2를 제외하고 3종류네요. 3가지인 거니까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 여기 이중결합, 여기 삼중결합. C와 O가 이중결합이고요. N과 N 사이에도 이중결합인 거니까 전체가 다중결합이 있죠. O2나 N2, CO2는 안 그래도 되겠죠. 전체가 다중결합이 존재하고요.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됩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 1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뭐 킬러뿐만 아니라 비킬러, 준킬러들도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들을 배치하면서요. 뭐 그런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페이지 17번까지 풀이했고 마지막 4페이지에 3문제 남아있죠. 최근에 이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킬러에 해당하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이 19번, 20번에 있고요. 18번은 화학신양과 몰파트에서 출제가 된 건데 화학신양과 몰파트는 전형적인 킬러 2문제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킬러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18번에 들어있는 이 3개의 문항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칠판이 좀 지저분하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칠판 정리를 하고 4페이지는 한 번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마지막 3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부터 20번까지 18번은 화학신양과 몰, 19번이 양적관계 킬러 문항에 해당하고 20번이 중화반응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거죠. 뭐 앞쪽에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나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4페이지는 좀 난이도 조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자료 정리만 잘하면 되겠죠. 처음에 XA, Y, EA 기체가 N몰이 들어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실린더에 같은 구성원소를 갖지만 화학식이 바뀌었죠. 얘를 조금씩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 첨가한 양에 따라서 혼합기체의 밀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밀도의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에 대해서는 분자량과 관련이 있는 거고 특히나 혼합기체 상황이라면 평균 분자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때 제시된 자료를 보면 혼합기체의 밀도가 넣어준 XBYA, 이 넣어준 기체의 몰수가 2N몰일 때를 기준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거든요. 이런 게 빠르게 좀 상황 파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존재하고 있던 기체의 몰수가 있고 넣어준 기체의 몰수가 있는데 N을 활용해서 정확한 몰수는 안 줬지만 1대2 비율을 준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밀도를 분자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초기에 존재하던 기체의 분자량이 있고 혼합했을 때의 비율과 평균 분자량을 제시한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내분을 활용해서 평균 분자량 구하는 게 계산이 간결한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분자량이 14짜리가 있었는데 넣어주는 기체는 분자량이 분명히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분자량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넣어주는 기체의 분자량은 우리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2N몰 넣어준 상황에서 14짜리가 처음에 N몰로 시작한 거고요. 초기에 존재하던 애는 N몰, 분자량 14짜리라고 했을 때 2N몰을 넣어준 상황에서 평균 분자량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평균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N몰과 N몰 2대1로 섞어주면 이렇게 크로스해야 되죠. 그래서 2대1의 비율은 여기서는 1대2의 비율, 1대2의 비율로 아래쪽이 2대1이면 1대2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쪽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항상 1대1하면 많은 쪽에 가깝도록 그 비율을 찾아줘야 되고 이 값이 지금 12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 계산도 깔끔한 거네요. 지금 2차이 나는데 2가 된 거니까 여긴 1차이가 나면서 여기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의 역할은 초기에 존재하던 기체와 첨가하는 기체에 대해서 분자량비를 제시해 준 겁니다. 14하고 11이라고 제시한 거고요.
이어지는 자료의 형태를 보면 뭐 문제풀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지금 1g당 원자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죠. 항상 1g당 원자수,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먼저 나와야 될 게 1g당 분자수고요. 그 1g당 분자수가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주어진 자료가 22분의 21인데 22분의 21은요. 지금 얘네들 분자량의 비율이 나온 거예요. 초기에 존재하던 얘가 지금 얘인데 얘가 14. 얘는 분자량이 11이라고 나왔고 물론 비율이죠. 그러면 분자량이 14 대 11일 때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니까요. 분자량을 바꿔 쓰는 거죠. 위쪽으로 14가 올라가고 아래쪽에 11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1g당 들어있는 분자수고 이걸 X원자수로 바꾸려면 여기에 분자당 X원자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분자당 X원자수의 비율이 나오게 되죠. 21을 맞추려면 2가 들어가면 되고 21을 맞추려면 2분의 3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즉 분자당 X원자수가 4대 3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분자당 X원자수가 4대 3이다.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나온 거고요. 역시나 물어보는 게 지금 비율만 나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율 관계로 물었네요. 뭐 정확히는 뭐 4K, 3K 이렇게 써야 될 수 있지만요. 지금 그냥 비율 관계 정도만 물었으니까 바로 4와 3으로 쓸게요. 그래서 분자당 X원자수가 4대 3, 지금은 4와 3으로 대입해주면 2A 자리는 8이 되면서 기본적인 화학식도 우리가 찾아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분의 B는 4분의 3이라고 찾았고 X와 Y의 원자량에 대한 건요. 분자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연립을 하려고 했는데 뭐 연립도 필요 없네요. 지금 X와 Y에 대해서 지금 Y가 동일하기 때문에 X 한 개 차이가 지금 3이에요. 이쪽에 표시할게요. 그럼 X의 원자량을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는 3으로 쓸 수 있고요. X 하나로 3 차이죠. X에 3 대입해주면 Y 8개가 2입니다. X에 3 대입해주면 9가 나오고 11을 맞추기 위해선 Y 8개가 2. 그럼 Y 하나당은 4분의 1.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은 12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 값은 12가 되네요. 곱해주면 3 곱하기 3의 형태로 9로 정리가 됩니다. 제시된 자료의 형태를 잘 보고요. 또 이런 문제들은 확실히 혼합기체의 밀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이게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 평균 분자량은 이렇게 몰수비가 주어져 있을 때 몰수비를 반대로 내분해서 내분비를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간결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연습하기에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3의 형태로 9가 됐으니까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19번 문제 보시면요. 양적 관계 문제인 거고 처음에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시작은 반응식을 보면서요. 우리가 개수들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B는 개수가 빠져 있지만 A와 C는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A와 C의 개수를 안 쓰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1과 2를 표시하면서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1에서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부피,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 부피이자 몰수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1과 2에서 둘 다 반응 전, 둘 다 반응 후가 아니라 반응 전과 후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비율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반응 전 기체의 질량과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실전이었다면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는데 EW, 4W, W는 누가 봐도 질량인 거니까요. 우리가 제시된 자료는 양적 관계에서는 몰수가 기본 단위고요. 그래서 몰수에는 단위를 안 붙여도 되지만 몰수 제외하고는 단위를 붙여주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지금은 W는 어차피 질량인 것 같으니까 얘는 안 붙이고요. 이쪽에만 붙여볼게요. 그러면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한계 반응물을 찾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요. A를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B는 오히려 줄여가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늘리거나 둘 다 줄이는 실험이 아니라 1번에 비해서 A는 한참 늘렸고 B는 줄였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한계 반응물을 처음에 어떨 거라고 좀 심증이 가는, 예상이 가는 상황이냐면 1번에 비해서 B를 한참 줄였잖아요. A는 늘리고 B를 줄였으니까 아마도 2번에선 B가 한계 반응물, 반대로 1번으로 갈 때는 B는 늘리고 A는 줄인 꼴이기 때문에 1번은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닐까? 즉 얘가 EW만큼 반응하고 얘는 6g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의 시작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돌아와서 검증해 본다. 물론 워낙에 간편하게 지금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좀 시간 여유가 있다면 확실하게 모순을 보이고 나서 이런 상황이 맞다라고 시작을 할 테고요. 조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풀이를 밀고 나가서 모순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지금 EW가 남으려면 여기 EW 반응하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같은 양 반응했으니까 1번 실험도 같은 양 반응하면서 6g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W가 14g,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그래도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요. 이 상황이 지금 맞는 상황이긴 한데 A가 또 B가 한 개 반응물이 이렇게 첫 번째 실험은 A, 두 번째 실험은 B가 한 개 반응물인데 이런 상황이 아닐 때 모순이 되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실전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1번 실험이 분명히 2번 실험에 비해서 B가 훨씬 더 많은데도 B를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러면 2번은 확실히 또 B가 한 개 반응물이겠죠? 당연히 1번부터가 B가 부족했는데 오히려 A는 늘리고 B는 줄였으니까 얘가 또 한 개 반응물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만약에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2번도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데 남은 반응물이 그럼 둘 다 A라는 건데 여기서는 W가 남았고 여기선 EW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순이네요. 지금 B가 10대 3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A도 10대 3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B는 반응한 양이 줄고 A는 늘고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1번이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자연스럽게 2번도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데 그럼 모순이 되기 때문에요. 1번은 절대로 B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닙니다. A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1번이 A가 한 개 반응물인 건 이제 확정이에요. 근데 2번까지 연달아서 A를 늘리고 지금 B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B가 아니라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늘어야 되는데 여러분 B가 남는데 B의 양이 줄었잖아요. 이미 양이 줄었는데 반응하는 양도 2배까지 됐거든요. 그럼 무조건 여기보단 여기가 줄어야죠. 지금 원래 있던 양도 줄었고 거기서 반응해서 없어지게 되는데 1대2로 반응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2배로 더 없어져야 되잖아요. 원래도 조금인데 줄어드는 것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W보다 EW 쪽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 모순. 그래서 1번 실험은 A가 한 개 반응물이고 2번 실험은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여가면서 찾나?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 A를 늘리고 B를 줄이고 있으니까 여기선 아마 B가 부족하겠지. 반대로 2에서 1로 갈 때 B는 늘리고 A를 줄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니까 여기는 A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 모순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바꿔서 생각해야겠지만 모순이 없으면 풀이를 쭉 밀고 가는 게 좀 좋은 풀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자료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했듯이 여기서 EW 반응했고 아래쪽에 EW가 남아야 되니까 여기 EW 반응한 거였고요. 같은 양 반응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 6g 반응한 거였고 W까지도 찾은 상황이었죠.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이 상황이 맞다라는 걸 보였으니까요. W를 확신을 가지고 이제 14라고 찾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남은 건 이제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자료인데 1에서는 반응 전에 대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지금 11이라는 자료고 2에서는 반응 후에 대한 자료인데 반응 후에 3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경험이 좀 많으시면 아까 처음에 표시를 했잖아요. A와 C에 대해서 이 반응할 때 1대1라는 자료는 내가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필수이론 그리고 크포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이렇게 질량에 대한 비율이 주어지고 질량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고요. 이건 부피이자 분명히 몰수에 대한 자료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에 대한 자료를 몰수에 대한 자료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원래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분자량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A, B, C 분자량 자료가 안 나온 상태죠. 근데 분자량 자료가 없어도 질량을 부피 또는 몰수로 바꿀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했죠. 그게 어디냐면 세 줄씩 기준으로는 세로줄, 즉 한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A, B, C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로로 얘기할 때는요. 서로 간에 분자량 자료가 나와야지만 질량비가 나왔을 때 그걸 몰수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로줄로, 즉 한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으로 2배, 3배가 몰수로도 2배, 3배인 거니까요. 분자량 자료가 없어도 질량에 대한 자료를 언제든지 몰수에 대한 자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풀이를 이어가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질량 자료를 부피 자료이자 몰수 자료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가 A와 C의 개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번은 반응 전이지만 2번은 반응 후인 거니까 실제 반응과 관련된 자료는 2번인데, 2번에서 A를 보니까 전체 질량 중에서 절반이 반응했죠. 근데 질량으로 전체 중에 절반이 반응하면 몰수로도 전체 중에 절반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몰수로 제가 썼을 때 2에서 1이 반응했다. 물론 이건 몰수에 대한 그냥 상대값을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죠. 개수는 주면 써야 돼요. A가 1 반응했을 때 C는 2가 생기는 거거든요. C의 경우에는 여기에 잠깐 쓸게요. 쯤에 써보면 C의 경우에는 이만큼 생성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체 부피는 몇이에요? A는, 물론 B는 다 없어진 거니까요. A는 2에서 1 반응하고 1 남죠. C는 개수를 고려하면 2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3입니다. 이건 우연히 맞은 거네요. 저는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 6이었다. 그럼 빨리 11분의 3을 22분의 6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스케일을 맞춰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항상 제 풀이의 핵심은 내가 간단한 숫자로 상대값으로 풀이하다가 실제 주어진 수치의 비율 관계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질량을 몰수 관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한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와 몰수비가 같이 가니까 전체 중에 절반의 질량이 반응했다? 그럼 전체 중에 절반의 몰수가 반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 개수를 보면서 C는 꼭 쓰고 싶었던 거고. 그럼 A가 1 반응해서 C가 2가 나왔다라고 해서 전체 몰수가 그럼 A에서 1, C에서 2, 3이 남는 상황인 건데, 이게 3이 아닌 다른 숫자였다면 바꿔서 쓰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서 그럼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내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는 1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게 이게 2였고 4W에 2인 거니까 2W는 1이거든요. 근데 반응 전이에요. 반응 전 11이 되려면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1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에서 1 다 반응한 거고, 몰수로 10이 20g인 거니까요. 6 반응했다면 얘는 3이 반응한 거죠. 그러면 1에서 3이 반응하면서 C는 똑같이 2가 생겼을 테고요. 이게 지금 1대 3대 2의 개수비인 거니까 B 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B를 3으로 찾을 수 있고요. A와 B의 분자량 비율은 빨간색이 몰수고요. 질량이 있으니까요. 같은 몰수에서의 질량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1 기준으로 해주면 A는 1몰 기준으로 W가 14였으니까 28이에요. A는 분자량 28 기준으로 써주면 되고요. B는 10당 20인 거니까 1당 2g이죠. B는 2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28, 2와 14 나눠주고 나면 3분의 1로 정리가 되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쭉 길게 얘기를 했던 거지, 실제로 제가 처음 풀 때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4페이지는 정말로 빨리 풀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이기 전에 A가 늘고 B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B가 한계 반응물, 여기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서 쭉 쓰고요. 그 상태에서 몰수에 대한 자료인 건데 개수를 꼭 써야겠다는 생각과 아직 분자량이 안 나왔지만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가 몰수비라는 걸 활용해주면 이런 빨간 숫자들을 통해서 부피에 대한 정보, 몰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게 되고 스케일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저절로 맞았으니까요. 반응 전 몰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그냥 뭐 몇 개 안 했는데도 그냥 풀려 있는 상황.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좋은 풀이는 풀어 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뭐 지저분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간결하게 숫자만 써 있는 상태에서 답이 나오는 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9번 답은 2번으로 낼 수 있고 마지막 중화반응 킬로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0.1몰 농도의 HA와 A몰 농도의 XOH, 3A몰 농도의 YOH2를 혼합한 용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잘 표시해야겠죠. A몰 농도, 3A몰 농도. 지금 농도의 경우에는 하나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0.1몰 농도, 얘는 나중에 실제 스케일 맞출 때 우리가 상대값 풀이를 할 텐데 이걸 실제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A몰 농도와 3A몰 농도, 이렇게 3배 차이를 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모두 이온화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혼합전 수액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A-분의 X 플러스 Y2 플러스, 지금 구경꾼 이온들의 농도 B에 대한 상대값이 제시되어 있고요. 경우의 수는 여기서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농도 주의해야 돼요. 농도가 3배 차이 나는데 XOH와 YOH2 중에서 기억과 니은을 대응시키라고 했고, 이건 진짜 중요한 자료죠. 나는 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된 게 이 정도니까요. 조건이 몇 개 없으니까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고 A와 V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처음 시작은 이걸 잘 해석하는 거겠죠. 지금 A-분의 X 플러스 Y2 플러스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결국 구경꾼 이온들의 농도 비인 건데 같은 수요액 안에서는 부피는 똑같기 때문에요. 즉 원래 농도라는 거는 부피당 몰수인 건데 지금 농도비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한 수액에서는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농도비가 아니라 몰수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A-의 몰수분의 X 플러스의 몰수와 Y2 플러스의 몰수 합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18배가 된다, 7배가 된다는 아니지만 둘 사이에 18대 7의 비율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그냥 농도가 아니라 몰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HA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서 둘 다 죄송해요. 50ml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몰수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이걸 캐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농도 B이자 몰수 B인데 두 수액에서 A-의 몰수는 동일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비율 18대 7의 비율이 뭘 준 거냐면 X 플러스와 Y2 플러스의 몰수합, 그러니까 X 플러스의 몰수와 Y2 플러스의 몰수 있죠. 이 Y2 플러스의 몰수에 얘의 몰수와 얘의 몰수의 그 합의 비율이 18대 7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몰수비를 18대 7이다 라고 제시했다라는 거고, 경우의 수가 생겼죠. 항상 이런 귀류법 풀이는 제가 뭐 양적관계 킬러문항 단원이나 아니면 중합하는 킬러문항 단원에서 뭐 크포하면서도 정말로 많이 강조를 할 텐데 너무 그럴싸한 논리적인 풀이보다는 귀류법이 지금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대응을 시켜가는 풀이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으니까 가정을 하고 모순이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풀이가 더 좋을 때가 많고,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가 A몰 농도,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3A 몰 농도로 들어갔다. 그럼 얘가 A몰 농도에 X 플러스가 있는 거고 3A 몰 농도에 Y2 플러스가 있는 거죠. 이걸 이온표처럼 써볼게요. 그러면 농도 B가 있고 정확한 부피 B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몰수 B는 1과 3으로 해주면 2대 9인 거죠. 상대값으로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2대 9가 돼요. 그래서 A몰 농도와 3A 몰 농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2대 9가 되고, 그럼 이 자리가 6이 되는데 X 플러스와 Y2 플러스의 몰수 합의 비율이 18대 7로요. 지금 절반보다도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18에서 9가 절반인데 그 절반보다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은 지금 11인데 절반도 5.5인데 그것보다 이미 얘가 더 크죠?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A, 3A라고 집어넣으니까 이런 상대값들이 고정이 되는데 둘 더해봤자 11밖에 안 되는데 이미 6이면 절반보다도 큰 겁니다. 근데 18대 7이면 이건 절반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모순이라는 걸 찾게 되죠. 생각보다 대입을 하고 모순이 나오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풀이가 될 때가 많고요. 그러면 이 A몰 농도와 3A 몰 농도가 아니라요, 여기만 지워볼게요. 위쪽이 3A 몰 농도였다는 거죠. 이쪽이 3A 몰 농도가 되고 이쪽이 A 몰 농도가 되면서 이걸 그대로 이온표로 써볼게요. 3A 몰 농도에 Y2 플러스 A 몰 농도에 X 플러스가 들어간 것처럼 이쪽은 A 마이너스 기준으로 표시만 해줄게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3 곱하기 6대 3인 거고요. 6대 3 또는 2대 1 어떻게 써도 되는데 2대 1로 쓰면 여기 쓰기가 불편해지니까요, 저는 그냥 6대 3으로 쓸게요. 2대 1로 써도 분수는 나오겠지만 뭐 풀이는 똑같습니다. 그럼 6대 3이라고 쓰면 이 자리는 2가 되는 거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18대 7을 만족하는 게 X 플러스와 Y2 플러스의 몰수 합이에요. 그럼 18대 7이어야 되는데 지금 9인 거니까 절반으로 쓰면 되겠죠. 18대 7을 만족하려면 9대 3.5, 3.5가 되도록 여기에 1.5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6에서 1.5인 거니까 4분의 1로 줄여서 부피도 4분의 1, V는 5가 되네요. 이미 V 나왔고, 아직 안 쓰고 있는 중성 조건. 중성이 되려면 전하량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만 가지고도 전하균형이 맞아야 되죠. 알짜 이온이 없는 거죠. X 플러스 1짜리 2개, 2가짜리 1.5니까 총 전하는 5예요. 1가짜리로 5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5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A를 찾기 위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우연히 맞아버렸네요. 이게 50분에 오면 0.1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0.1을 썼으니까요, 만약에 이 값이 다른 값이었으면 마지막에 비율 관계만 찾아서 여기서 써주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얘의 농도가 0.1로 나오는데
내가 쓰고 있던 상대값으로 실제 값을 그대로 맞게 됐죠. 만약에 이 자리가 0.2몰 농도였으면 내가 쓰고 있던 농도 상대값 기준으로는 2배 해야지 맞는구나. 그럼 얘가 0.1이니까 얘도 0.2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을 텐데 지금은 우연히 맞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럼 A몰 농도라고 했는데 20분의 2이자 10분의 1인 거니까 A가 그대로 0.1이 됩니다. 0.1분의 5 형태인 거니까 5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설명을 위해서 되게 길게 한 거지 20번 문제를 풀이할 때도요, 그냥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하나 대입해주고 이걸 그러니까 몰농도 B이지만 분명히 같은 수액에서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몰수비라고 생각하고요. 양쪽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A의 몰수가 똑같았다. 그러면 이 18대 7의 비율이 나머지 구경꾼에 해당하는 X 플러스와 Y2 플러스의 비율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A, 3A 대입했을 때 모순이 되는 거 확인하고요. 물론 운이 좋았다면 모순이 안 되는 이걸 먼저 대입했겠죠. 그럼 끝까지 쭉 풀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갔을 테고 A, 3A라고 했을 때도 모순이 쉽게 찾아지는 형태였기 때문에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18번, 19번, 20번이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길었던 건지 이렇게 풀어놓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풀어놓은 모습을 보면 그냥 숫자로 몇 번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좋은 풀이는 끝나고 보면 약간 찍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뭔가 찍어서 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간결하게 숫자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답이 나오는 경험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3월 학평 보시면서 3월 학평이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았던 편이었던 것 같고 많이들 좌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3월 학평은 뭐 처음 시작인 거니까요.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내 약점이 되는 부분들 파악하는 용도 정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좌절하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3월 학평,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